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하나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딱 휴가철인 만큼 글쎄요. 우리도 해외여행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 많은데 자, 편다송 아나운서 최근에 혹시 해외여행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는 가장 최근에 4월에 도쿄 갔다 왔어요. 도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본 많이 가니까. 네. 그렇죠.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휴가철인 만큼 특집 있게 코너를 꾸렸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외국인 관광객 분들이 한국 화장품을 바구니에 가득 쓸어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이런 현상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온다라고 하면 면세점뿐만 아니고 그런 올리브영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현대백화점 중간에 길목에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에서도 이런 팝업스토어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외국인은 종종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내수 관련 주식들도 엄청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밥보다 투자하나 첫 번째 코너 이번 주 공부 하나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신찬호 차장께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겁니다. 신찬호 PB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예, 저번 주에도 사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요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해외여행이 잠깐 멈췄었으니까 그 기간에 대비해서 다시 많아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더 늘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육안으로 좀 볼 수는 있지만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어떠한 물품들을 좀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뒤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표를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거는 AI 기술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AI로 만든 네, 제가 이미지인가요? AI를 근데 명령어가 와 기가 막힌다. 무슨 어떻게 명령어를 쳤길래 저렇게 그러게요. 된 거예요? 명령을 어떻게 썼냐면 제가 사실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올무다라고 하죠. 올리브영, 무신사 그리고 다이소. 올무다. 예, 요 세 개를 가장 많이 가는데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에 가서 물품을 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려줘라고 제가 예, 명령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고 좀 괜찮은 걸 골라왔는데 좀 괜찮나요? 네, 아니 저는 눈에 띄는 게 라임이 외국인 관광객 여행 와서 뭐 하나. 네, 네, 하나로 맞춘 겁니까? 이것도 좀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사고 뭘 하는지 좀 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나운서님이 먼저 여쭤봐 주신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제가 장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2015년부터 작년이죠. 24년까지 관광객 추이를 나타낸 차트고요. 오른쪽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광객 추이를 좀 그려낸 차트입니다.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 2016년, 2019년 이렇게 한 번씩 튀었고요. 그 이후에 감소하는 영향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2017년에는 그때 사드 사태가 있었죠. 네. 그래서 2016년에 2015년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드 사태로 인해서 감소한 영향이 한 번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 암흑기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관광객 수가 이제 급감하고요. 회복되는 건 23년도 그리고 작년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월별 추이로 보면요. 올해 4월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171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좀 살펴보면 신기하게 중국인 관광객은 사실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중국인 관광객이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요거는 조금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중국인이 아닌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인도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인 제외하고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뒤에 장표를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요거 일단 중국인 관광객 수부터 살펴볼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8년, 19년도 넘어가면서 6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회복이 더디고 월별 수치를 보더라도 아직 사상 최대치까지는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인 관광객을 왜 주목을 하냐면 7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을 시작하게 네네. 됐습니다. 다시 재개하는 거죠? 예, 네.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회복수가 하반기부터는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인을 제외하고도 최대치였는데 하반기에는 중국인까지 가세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어떤 나라가 도대체 우리나라를 네. 좀 많이 찾나 이런 거를 가져왔는데요. 네. 19년도하고 작년 상위 5개국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인이 아직 회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1위는 중국인인데 2위 일본인은 변함없이 우리나라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3위부터 조금씩 바뀌는데요. 대만이 19년도에는 120만 명 정도 들어왔다면 작년 기준으로 20만 명 정도 증가된 거의 150만 명 정도가 대만에서 입국을 했고요. 중요한 게 또 미국입니다. 미국 수치가 19년도에 100만 명 정도 입국을 했다면 24년도 작년에는 130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또 볼 수가 있고 제가 사실은 국가별로도 한 번씩 넣어봤어요. 제가 네. 차트에는 다 넣지 못했지만 보면 북미 지역, 캐나다에서도 유입되는 수치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쩐지 요즘 광화문 쪽 가면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예전이랑 좀 다른 모습이어서 무슨 일이지? 라고 네, 생각을 하긴 그러니까요. 했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서양인들도 많지만 남미, 멕시코 이런 데서도 숫자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워낙 한류가 요새 인기이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좀 입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그 표에서 나왔던 중국, 일본, 대만 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그렇죠. 있던 국가들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온다, 네, 캐나다 사람들이 온다 이런 것은 사실은 진짜 한류에 대한 영향이 다시 북미나 미국 미주 지역으로 이제 전파됐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제 관광을 오는 건 되게 긍정적인데 문제는 소비를 어떻게 하냐 등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앞서 잠깐 중국인 단체도 좀 말씀 주셨는데 뭐 중국인의 패션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단체로 오다가 이제 개인으로 오다가 자 중국인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관련 업체들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 가장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은 면세점일 텐데 네. 사실 과거에 면세점을 소비하는 그 행태가 지금은 좀 중국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면세점을 많이 방문을 해서 명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 소비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시내로 들어와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올리브영이나 뭐 무신사, 다이소 같이 로드샵 들어가서 네. 소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를 들어가서 소비를 하는 식으로 소비 행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의 면세점보다는 지금 로드샵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의료 미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K 뷰티.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로드샵이라든지 백화점, 뭐 K 뷰티 이렇게 간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전문용어로 인바운드 이런 네. 것은 우리 외환시장 특히 달러 환율하고도 영향이 깊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보통 뭐 환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당연히 원화가 약 환율 대비해서 이제 자국의 가치가 높아지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도 얼마 전에 도쿄 다녀오신 네. 이유가 또 엔화가 계속 맞아요. 약세에 싸니까.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굉장히 환율적인 요소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국들의 환율을 조금 살펴봤어요. 네. 네. 살펴보니까 일단 중국인들은
한창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위안화 환율이 170원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190원 정도 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보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안에 170원 주던 거를 이제 190원 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최근에 1,400원 후반대에서 내려와서 최근에 달러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예전에 저희가 1,100원, 1,200원 하던 시절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달러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관광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사실 엔화와 상관없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최근에 엔화가 또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본 인바운드 숫자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혹시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유럽 보면 네. 현지인들이 반감을 가진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이고 인프라 부담 같은 리스크 요인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그런 요소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한창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을 때 제주도 여행을 잘 가기 싫어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제주도만 가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 여행을 할 때 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은 좀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만 해도 사실 얼마 전에 성수를 갔다 왔거든요. 네. 성수동. 예, 최근에는 또 성수가 핫하니까 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저도 뭐 그 맛집을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꽤 일찍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네. 대기도 너무 길어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리티컬한 또 불편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보다는 소비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사실 최근에 조금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호텔, 숙박 관련된 인프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숙박업종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새로 증설을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 잘 운영을 해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객실을 많이 늘려놓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또 에어비앤비 또 규제가 이슈가 됐죠. 예. 작년부터 규제가 시작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그 규제가 유예되는 게 끝나요. 그렇게 되면 에어비앤비의 숙박 가능한 객실의 40%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 숫자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는 어떤 규제가 한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원룸이나 아파트 이런 네. 시설도 숙박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못 돌리게 하고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시내에서는 내국인은 숙박이 안 되고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는 또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네. 아, 그러면 사실 에어비앤비 그 시장, 그러니까 숙박 시설 인프라를 보면 에어비앤비와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호텔 이런 숙박, 그렇죠. 물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니즈랑 정확하게는 다르겠지만 같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없어지면 공급 측면에서 또 수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숙박업소들이? 그렇죠. 호텔 업종이 수혜를 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투숙객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들어오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꼭 중국인이나 어느 외국인 어떠한 뭐 인종들을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고 싶은 곳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불편함이 조금 생활면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 수요를 견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쭉 보면 그 K-팝, K-한류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키워드가 있나요? 사실은 K-팝, 뭐 한류, K-식품 이런 거는 계속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키워드는 뭐냐면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라는 뭐예요? 키워드. 체험하는 거예요?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예, 이게 사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뭐 한국에 와서 뭐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미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네. 한국인처럼 살아보기에는 한국인들이 쓰는 화장품, 한국인들이 쓰는 어떤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셉처리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게 살짝 밈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후기 글들이 1년 전, 1년 후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음. 옛날에 피부과를 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죠. 네. 이게 유행이 돌고 있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밈이 있군요. 네, 해외에서 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흔히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도쿄에서 한 달 살기, 네. 뉴욕에서 한 달 살기.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요, 제 주변에 아직까지 어디 갈 때 뭐 호주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처럼 지명을 중심으로 네. 그 국가의 특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 서울에서 한 달 살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편다성으로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북미에서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그런 거의 트렌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피부과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네.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또 이거를 수치로 좀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자료를 보여주시면 특히나 일본인 중심으로 좀 의료 관광이 대세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요. 일본의 의료 관광객 수가 44만 명에 이릅니다. 예. 그 중에 피부과가 31만 명이에요. 예. 의료 관광에 왔는데 대부분 피부과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뭐 보톡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러, 뭐 레이저 시술, 최근에는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되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나라 와서 많이 시술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왼쪽 차트를 보면 진료과별로 외국인 환자 현황인데 일본인 중심으로 유입되는 유입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국가별로 외국인 환자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일본인이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 저기 댓글 중에 의사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네. 다 피부과에 종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확실한 먹거리가 또다시 최근 트렌드로 생겼다?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여러 가지 파생 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의사분들도 분명 성형외과 피부 미용 관련돼서도 안정성이 담보되겠지만 결국 그 건물주 제가 볼 때는 건물주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피부 미용을 이렇게 오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직접 아웃바운드 이렇게 가진 않나요? 무슨 규제가 있나? 왜 꼭 들어와야 되죠? 이게 사실은 중국 진출을 되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허가를 받으려면 그 허가되는 시간들도 많이 걸리고 물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들어와서 시술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체험을 해보는 밈이 요즘 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뉴스 보면 외국인들이 명동에서 밥 먹고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강남에서 피부과 가고 이런 패키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패키지는 공항 도착을 하면 리무진으로 픽업을 해서 호텔이 포함돼 있고 피부과까지 가는 그런 패키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게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주로 어디를 가고 네. 뭘 사고 뭘 소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보고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실적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 투자 관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에 녹아들어져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패키지를 과거 우리가 패키지 그러면 여행사들이 짜주잖아요. 네. 그러면 유명한 성형외과랑 이미 여행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이 좀 있는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배가 배보다 더 훨씬 커지면 이런 성형외과가 글쎄 여행사를 사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냥 최근에 소노그룹이 더 TA 사가지고 하는 것처럼 네. 그냥 목적이 미용이라면 또 그 규모 사이즈가 엄청 크다면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제가 뭐 알아보진 않았지만 네.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런 영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업체를 인수해서 여행업을 진출하거나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런 거를 뭐 준비해주는 컨설팅 업체라든지 네.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패키지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뭐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관광객들 뭐 정규 분포상에 있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도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온다고요? 네, 국가마다 소비 패턴은 어때요? 일단 일본인은 확실히 미용 목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물품들을 살 때도 보면 미용 관련된 뭐 물품들을 많이 삽니다. 네. 그리고 중국인들은 예전에는 화장품을 많이 샀는데 최근에는 좀 의류를 관련해서 많이 좀 쇼핑을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미국 분들은 식품,
관련돼서 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은 사실 식품이나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막 엄청 새롭진 않거든요. 근데 북미나 뭐 남미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식습관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뒤에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어디를 좀 많이 가고 네. 뭘 사는지를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소개시켜 주시는 곳을 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곳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궁금하다. 어디예요? 네. 일단 뭐 자료를 보여드리면 제가 제목을 진격의 올무다라고 올무다. 지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 이 세 개 업체는 굳건합니다. 예. 지난해만 보더라도 외국인 이용 금액이 올리브영이 106% 성장했고요. 무신사가 무려 34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가 5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 가운데가 무신사 매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무신사가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아갖고 무신사였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요? 네. 몰랐구나. 전 그거부터 알아요. 야, 우신 사랑해 이거요. 그게 뭐예요? 광고요. 이게 사실 그래? 이제 좀 세대 차이가 간격이 야, 좀 있네. 네, 사랑해. 그런 거 하고 있었구나. 네, 뭐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네. 부장님 말씀이 맞고 역사적. 또 무슨 역사적까지. 네, 과거에는 신발을 팔던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사실 무신사는 신진 브랜드들, 특히 의료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사실 저도 편다성 아나운서랑 같은 세대여서 설마.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선을 네. 그어버리시네요. 저도 무신 네. 사랑해부터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사실 대학생 때부터 의류를 무신사에서 많이 구입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평소에 무신사에서 옷을 삽니다. 아직도. 남자들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사던 거 계속 사는 패턴이 이어져서. 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좀 세대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서 아직도 내국인들의 무신사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건 AI로 만든 사진은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가서 최근에 1일 1 올리브영 한다고 해요. 네,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진이고요. 외국인 매출 비중이 26%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무신사도 중국인 거래액이 3.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이 올무다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다이소가 또 있어서 가봤거든요. 거기도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에서 도대체 뭘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영인데요. 네. 올리브영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고객 매출 분석을 한 분석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샀던 게 화장품일 것 같은데 이너뷰티하고 건기식이에요. 네. 그다음 덴탈 케어, 그다음에 웰리스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떤 제품을 샀냐 봤더니 뭐 푸드 올리지라는 또 제품이 있더라고요. 커팅 젤리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인데 이런 것들을 사가기도 하고요. 비비랩, 석류 콜라겐, 요거는 저희가 좀 익숙한 제품이죠. 석류 콜라겐이라든지 락토핏, 저희도 락토핏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네. 네, 이런 유산균 제품들, 이런 건기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일에 가장 많이 선물하는 옵솜. 옷소물 비타민, 요것도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 뭘 사러 들어갔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한 3명 있었어요. 다 올리브영 그 쇼핑백에 들고 있어서 제가 살짝 봤습니다. 네. 봤더니 뭘 샀나? 옷소물을 네. 3-4개씩을 담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독일 제품인데 네. 우리나라 동아제약에서 이거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권을.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진짜 많이 사네? 이런 또 새롭게 알아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옵수물 굉장히 많이 사고요. 그다음에 고려은단, 네, 비타민C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많이 사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와는 조금 달리 건강기능식품, 이너뷰티 이런 식품들을 최근에 많이 사가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게 저것을 살려고 한국까지 온다. 네, 인지 온 김에
사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 온 김에 산 게 크죠. 네,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본 가면 돈키호테 그렇죠. 많이 네. 가잖아요. 간 김에. 네, 간 김에 돈키호테 가서 이것저것 다 쓸어 담아 오자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많이 가는데 올리브영도 비슷한 패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같은 관점입니다. 네. 저희가 돈키호테 때문에 일본을 가지 않는 것처럼 네. 올리브영에는 다이소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길만 가면 또 올리브영이 있고 편의점 있고 하니까 그런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올리브영은 상장 안 시키나?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자회사 상장이 거의 막히다시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올리브영을 CJ가 합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주관사를 선정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합병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 CJ가 올리브영을 흡수 합병하게 되면 CJ가 이 수혜를 다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CJ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외국인 소비의 중심이 면세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면세점 가면 외국인들이 가득 있었는데 요즘은 올리브영으로 바뀌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쇼핑 동선 트렌드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리브영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무신사 다이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그거를 네.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무신사인데 혹시 여기서 아시는 브랜드 있나요? 마리떼 프랑스. 그거 알아요. 아시나요? 네. 역시 스탠드 오일. 알아요. AEAE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시죠? 잘 몰라서 저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입는 옷 브랜드는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신사 스탠다드나 물론 그런 거를 입는데 최근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인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을 보시면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에 무신사 가서 쇼핑하는 모습을 리뷰한 거를 올린 거고요. 오른쪽은 또 중국인 남자 관광객인데 여기가 이제 성수 무신사거든요. 가서 내가 무신사 왔는데 이런 옷들이 있다. 이런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확실히 일본인보다는 중국인들이 무신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하반기에 많이 오면 또 무신사에 관련된 거래액이나 매출액이 또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다이소입니다. 다 있다 다이소. 네, 네. 다이소. K 돈키호테죠. 사실은 올리브영은 화장품과 식품이 많이 있다면 네. 다이소에는 정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보다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를 또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좀 리뷰한 거를 많이 올렸는데 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세린, 마스크팩,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찾아보니까 1등이 화장품이에요. 또 신기하게 다이소에 또 올리브영이 화장품이 아니라 다이소에서 또 화장품을 많이 삽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르네요. 네. 이게 사실 제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최근에 화장품 사러 다이소를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지갑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이소 제품들이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요. 네.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사는 트렌드에서 최근에는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사는 트렌드로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료에 VT라는 단어가 있어서 네. 기억이 나는 게 VT의 그 제품 있잖아요. 유명한 제품. 리들샷. 네, 리들샷이 올리브영에도 있고 다이소에도 있는데 다이소에 들어가는 제품이 더 저렴해서 맞습니다.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제품인데도. 네.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력이 조금 다이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고요. 2위는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기념품들을 좀 많이 사갑니다. 다이소에서. 그래서 기념품이나 식음료, 레저, 문구 이렇게 다양하게 품목을 구매하고 있고요. 그래도 화장품이 구매 목록 1위니까 네. 화장품에서 어떤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가는지를 따로 제가 빼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VT도 상위 랭크에 있었는데요. 네. 제가 새롭게 본 좀 브랜드가 본셉이라는 브랜드예요. 본색. 네, 본셉이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토니모리에서 올해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가봤습니다. 강남 다이소 갔는데 본셉 몇 대만 비어 있어요. 다 팔렸구나. 나가서요. 네, 본셉 몇 대만 또 신기하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셉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핫하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어떤 분이 이거 없냐고 물어보는 게 또 본색 브랜드였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토니모리가 차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게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셉 사러 다이소 한번 그 가야겠네요. 한번 가보세요. 네. 제품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본색 제품 중에 있어요? 네, 본셉 제품 중에 어떤 거예요? 이게 네. 립 타투 스티커라는 게 굉장히 아, 좀 벌써 어렵다. 네. 네. 아 그게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립스틱처럼 입술에 발라두고 네. 좀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걸 떼요. 그럼 이게 입술에 그 색깔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타투예요. 립 타투. 그러니까 계속 바르지 않아도 되는 네. 네, 편리함이 있어서. 근데 제품이 보니까 2,000원, 3,000원, 5,000원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붙이는 선블럭하고 똑같네요. 비슷한가요? 아닌가? 붙이는 선블럭을 잘 모르겠어요. 붙이는 패치 있잖아요. 네. 없어요? 아닌가? 아 그거랑 조금 다른데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VT와 본셉 이런 것들이 다이소에서 많이 나왔나.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제가 차트도 사진 보여드리면 편의점도 결제액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1분기 기준으로 해외 카드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성장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편의점 소비를 아무래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만 해도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 가더라도 편의점 많이 들러서 네. 많이 사 먹잖아요. 로손.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로드샵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많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 약간 정말로 패턴이 좀 바뀐 것 같네요. 네. 저희도 글쎄 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 이틀 간다라고 하면 가서 제일 유명한 거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제일 비싼 거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좀 장기 체류하거나 아니면 자주 온다라고 하면 정말 그들의 실생활에서 먹는 것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조금 저가로 패턴이 바뀌는 것처럼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들의 패턴도 체류 기간이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통계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좀 네. 그런 패션의 바뀜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한창 중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치킨 좋아했던 적 기억나시나요? 2016년, 17년에 그때 드라마에서 네. 치킨을 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인천에 중국인 5천 명이 와가지고 다 같이 치킨을 먹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제가 있는데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 영화에서 실생활에 나오는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친숙해지기도 했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늘어나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좀 소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전처럼 많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는데 자 우리가 프랑스로 좀 떠나보면 네, 파리 여행 명소 몽주 약국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스토어가 네. 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가면 한 번씩은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K 몽주 약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 최근에는 저도 놀랐어요. 약국에 가서 쇼핑을 해야 되는 쇼핑 리스트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한국 약국이요. 네, 한국 약국. 뭐예요 그게? 제가 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약국 보면 제 아들이 보니까 맨날 장난감 사던데 비타민. 약국에서요? 약국에 장난감 판촉 엄청나요. 맞아요. 네, 장난감. 계산하기 바로 오른쪽에 그 마의 구간이 있다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유아용으로 젤리도 많이 팔고 이렇게 젤리. 예, 많이 세상에 파는데 약국에서 파는 젤리가 제일 맛있나 봐요. 네.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혹시 아시는 제품 있으신가요? 에크린, 노스카나도 에크논, 알고요. 노스카나 아세요? 네 그리고 에크린 저것도 발라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음. 네. 이런 제품들이 왜 유행하지? 그리고 제 왼쪽에 보시면 많이 팔리는 그 베스트셀러 쇼핑 리스트를 이렇게 또 띄워놨습니다. 네, 보시면 마데카솔이 있고, 네, 저희가 쓰는 것들도 있지만 잘 안 쓰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부 미용, 네. 여드름, 네. 재생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화장품으로 분류돼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약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이런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고 실제로 많이 팔려?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또 제가 가봤습니다. 네. 강남에 약국 한 3-4군데를 가봤어요. 기자 같아요, 진짜. 아니, 궁금하면 또 가봐야죠. 가까우니까. 신기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배고프니까 네. 한번 걸어보는 김에 가봤는데 가니까 다 이게 써 있어요. 노스카나부터 해가지고 일본어, 중국어로 우리 이거 판매합니다.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세 번째 그 사진 보시면 이게 그 파마리서치 최근에 리쥬란 네. 유행하잖아요. 파마리서치에서 판매하는 약품인데 지금 솔드아웃된 거 내가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뭉태기로 이렇게 지금 살려고 들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인 1개 뭐 이런 한정 수량 그런 게 없구나. 저희. 예, 그런 게 없고 쌓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K몽주 약국, 우리나라 약국에서 이런 용품들을 사가는 트렌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도 제약회사 뭐 설명드리겠지만 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신약 개발에 관련된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고 네. 제약 회사들이 사실은 내수 시장에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PER은 좀 낮은 상황인데 이런 어떤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좀 많이 팔리게 된다면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투자 관점에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려면 그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이게 정책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과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스탑될 수도 있고 네. 또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못 오게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네. 과연 그 마켓 사이즈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일시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일단 당연히 항상 우리가 당했던 기억이 많잖아요. 네. 예, 사드부터 해가지고 한학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수가 조금 급감할 수 있는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하실 때 그런 정책적인 요소들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의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히 중국이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화적인 거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블랙핑크도 네. 중국에서 이제 팝업도 다시 네. 재개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호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후에 그런 리스크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저희가 투자하면서 잘 살펴보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종목들, 내수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의외로 내수 시장만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벤트들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외적인 이런 현황과 시황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사야 돼? 네. 라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오늘 좀 종목을 좀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일단 세 가지 섹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의류 섹터고요. 두 번째는 유통.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약입니다.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호텔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보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일부러 제외를 했고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 하반기에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먼저 의류 섹터인데요. 네. 뭐 종목은 F&F, MLB 브랜드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더네이처 홀딩스나 스노우피크, 감성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관광객들 유입도 유입이지만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발행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한시적으로. 네, 그렇죠. 분명히 의류 섹터에도 분명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계엄 사태도 있었고요. 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의류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는데 하반기 넘어가면서 관광객들도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급감했어요. 예, 근데 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료주들도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F&F만 봐도 사실 6월 기사를 찾아보시면 전주 대비해서 카드 결제액이 YOY로 44%가 증가했다라는 네. 기사가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PR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중국 진출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주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편의점 관련해서 BGF 리테일이라든지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현대백화점 가보시면 최근에 네. 관광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 더 현대도 네. 현대백화점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팬시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입점하는 입점 그 스토어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한다는 느낌 네. 드시지 않나요? 빠르게도 그렇고 사실 저희 맨날 그게 출퇴근길이잖아요. 잘 모르겠어. 무슨 브랜드인지. 저도. 하나도 네.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조금 아는 건 있고요. 아, 네. 나만 모르구나. 네, 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은데 최근에 유행되는 것들을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회전시킵니다. 사실은 입점되어 있는 매장을 보러 오는 것보다 이 팝업 스토어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나 내수 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나 뭐 BJF 리테일 같은 회사들도 PR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현대백화점이 7배밖에 안 되고요. GS 리테일이나 BJF 리테일도 지금 PR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인데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동아소시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 약국 저 이거 네. 아니에요. 젊은이의 희망. 피로 회복은. 바카스. 네. 그렇죠. 바카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그리고 현타 오는 것 같은데. 비타민계 에르메스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옷소물을 네. 판매하는 동아제약이 자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바카스도 가격 인상됐지만 최근에 옷소물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노스카나, 에크논 이런 것들을 동아제약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제약 IR 자료를 뜯어보시면 네. 피부 외용제라고 하나요, 이거를?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제약에 대한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PR이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자회사 중에 이제 ST젠바이오라는 CMO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 이익 상승폭이 조금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회사들이 이익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류, 유통, 제약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 구간에 놓인 곳은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약인 것 같아요. 제약이요? 네. 제약 쪽이 사실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자들은 조금 새로운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K몽주약국 조금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 제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찾는 제품들 순으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그야말로 K라이프의 시대인데 지금 제약 업종 말씀 주셨어요. 그 중에 이런 내수 수혜층들이 고정적으로 오늘 뭐 소비 쿠폰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한시적이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주고 뭐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런 가장 고정 수요층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압도적으로 올무다. 아. 세계 기업이죠. 올무다. 압도적입니다.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 네.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CJ가 상장이 되어 있고 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J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무신사나 다이소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물론 무신사도 비상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네. 그런 종목들은 직접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무신사, 다이소, 올리브영 다 랭킹 순위가 다 있어요. 제품들. 네, 제품들 랭킹 순위가 있어서 거기서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들 혹은 새롭게 올라오는 제품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수익률이 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과장님의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 계엄을 지나서 이제 상반기에는 내수가 조금 약했다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소비 쿠폰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증시가 오르면 부동산 오르는 거랑 조금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증시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올라서 그걸 팔아서 갈아타기를 하죠. 네. 소비를 하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증시의 영향도 분명히 내수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광객 유입도 맞춰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수주들이 이런 삼박자가 굉장히 지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수주들을 좀 잘 찾아서 매매를 해보시면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까지. 소비 쿠폰 신청하셨어요? 전 내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도 곧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찬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PB라고 합니다. 이종석 PB. 얼마 만이죠?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자, 그렇다면 일주일 사이에 우리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황 한번 보죠. 밤 사이에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네, 일단 우선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화면 보시면 다우지수 먼저 45,01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1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6,358포인트, 0.78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1,020포인트, 0.6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 쪽 섹터가 조금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재 쪽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히버노바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좀 높은 상승률 보였는데요. 한 1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에는 사실 테슬라 실적이 매우 좀 중요했었는데, 자,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다 배고프죠? 네, 배고프다 보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네. 어쨌든. 자,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오기 전에 보니까 3,200포인트를, 글쎄요, 지지선으로 밟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도 잠깐 보이던데,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 지금 계속 넘어가면서 지금 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가 조금 이제 미끄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2+2로 이제 관세 협정을 위해서 떠났다가 중간에 이제 그 회담이 네. 취소되면서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또 장 중반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0시 15분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중국 쪽 이제 환율 고시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중국에서 환율 거시를 뭐 어떻게 했는데요? 네, 환율 고시 한번 보시면은 1.49 정도로 좀 낮은 수준으로 환율 고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가 이제 뜻하는 바가 위안화가 조금씩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중국 정책 당국이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봐서 중국 쪽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간단하게 이슈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일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일 무역 협상 완료되면서 따라서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14% 상승하는 등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저녁부터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전 선물 거래소에서 단기 과열 경고가 나오는 등 다수의 원자재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용 실리콘, 폴리실리콘, 탄산 리튬 등 선물에 대한 규제책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제 야간에서 철강 원료인 강점탄의 야간 선물 가격이 7.3% 급등하는 등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다수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 쪽 구조 조정이 지속됨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선 이렇게 수출 가격 지수도 반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 좀 다른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 시장 수급은 지금 어떤가요? 네, 한국 증시 수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6,100억, 15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3,000억 정도 매수, 개인 같은 경우에 9,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4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68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혼조가 보이는 것이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도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 위주의 매수세가 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장 초반 매수가 있었다가 환율 고시랑 그다음에 관세 그 협정의 취소에 따라서 그런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좀 매도세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물에서의 매수세가 가파르게 올라서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상승 동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원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이 협상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제가 봤을 때 보이는데요. 그 이슈가 좀 다소 뒤로 미뤄짐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듭니다. 앞으로 미국 재무장관이 그 취소한 핑계가 이제 긴급한 네. 개인 일정으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긴급한 개인 일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28일에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과 관련된 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8일에서 29일 벌어질 회의,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어질 EU와의 회의 그런 것들을 좀 연이어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좀 우선순위가 살짝 밀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놓은 안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장 초반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선물 특히 시장을 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일 일본하고 미국이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도 괜찮게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불현듯 갑자기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무기한 연기죠. 일단은 아직 시점을 확정지지 않았으니까. 네, 확정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섭 PB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본 했으니까 이제 유럽, 다음 주에 있는 중국,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도 우리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좀 불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한국 정부가 제시한 그 협상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이슈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간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있나요? 네,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오전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9.2조라는 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삼성전자와 비견될 정도로 잘 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면서 이제 좀 약간 상승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특징주로 보이는 것이 ABL 바이오랑 삼청단 제약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이제 약을 개발했다는 이슈와 함께 네. 그런 분들 이제 시연하면서 이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특징주들이 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 아까 말씀드렸던 2+2 회담이 지연된 게 가장 큰 이슈이지만 또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다른 이슈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AI 액션데이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철폐, 그다음 정부 AI 도입,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망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일 어제 이제 5,500억 달러의 이제 투자 약속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후속 보도로 나왔던 내용인데 일본이 대출, 자본, 대출 보증의 형태로 자금 공급을 하는 것으로 투자와 다르다는 부분을 백악관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보이는 섹터는 알래스카의 LNG, 그다음에 바이오, 조선, 의약,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일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일본이 미국한테 선물 보따리를 줬다.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투자 자금이 아니에요? 네,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투자랑 다르다는 부분을 선을 그음으로써 이익의 귀속이 어디로 되는지를 보게 되면 미국 쪽에 이익이 귀속이 많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 쪽으로 봐서는 향후 있을 실제 투자안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지는 봐야 되겠으나 그 안들을 보면서 어떤 기업이 이익이 수혜가 정확하게 가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종석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흐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후 투자 전략을 잘 짜면 될 텐데요. 오늘 오후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의 이제 유럽연합의 묘역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현상 유지 수준의 상호 관세에 합의한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지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율이 인하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유럽 연합의 관료들이 요구한 부분으로 이 요구 사항이 얼마나 들어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런 협상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견하고 있고 또한 반강제 조치라는 비관세 장벽 또한 도입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조금 다른 스탠스로 나가고 있는 것이 일본은 많은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받는 형식으로 네. 협상을 진행했고요. 유럽 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주기보다는 반작용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나가겠다라는 맞불 형태로- 작전. 네, 맞습니다. 맞불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의 스탠스가 일단 선물 보따리를 주면서 조율을 했다면 유럽은 강대강으로 맞불 작전을 피고 있나요? 나오고 있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나 유럽 연합의 이런 입장들을 보면 맞불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8월 1일이라는 지금 시한을 주고 그 시한이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기 네.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좀 급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지렛대로 유럽연합이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 스케줄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랑 그다음에 현대마린솔루션,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랑 현대자동차 등등이 예고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후에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금융주들도 발표 예견되어 있습니다. 금융주들 주주 환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주요 일정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라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오후장 이후에는 뭐 실적도 있지만 가장 뇌리에 박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협상이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간의 협상이 잘 됐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오르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간밤에 있을 유럽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종수 PB의 말을 빌리자면 유럽이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들 여러분들 투자에 참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석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점심 식사하시면서 밥보다 투자하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본도시락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든든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